네, 성공사례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던 하루였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눈치 볼 필요 없는 확실한 전략 고고쇼에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VIP 모의 계좌에서 1등을 차지한 매니저가 공개되는 날이죠. 이번 주는 바로 한균수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균수 매니저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저희 시장이 약간 미중 무역 협상의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지수 자체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전망 자체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산업 전반 또 경제 전반이 올라오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같이 이제 고성장을 구사하던 이제 나라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고, 경제 자체의 이제 성장보다는 일부 산업으로 이제 특정 성장률이 이제 집중이 많이 될 텐데,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뭐냐면 대한민국 GDP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죠. 그럼 여기 98년이 있었고 2008년 이제 GDP 성장률이 내리꽂은 그 두 번의 사건은 다들 아시는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두 번입니다. 그 두 번 이후에 사실 이렇게 큰 폭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이 보이시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가 경제 위기 이후에 성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저효과입니다. 전분기를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수치가 너무 많이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 분기 또는 그 다음 해에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걸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기가 있었던 이 다음 구간에서 회복을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제 규모 자체는 큰 폭으로 회복한 게 아니에요. 수치상 그렇게 보이는 어느 일종의 착시효과인 거지. 그럼 그 이후에 있었던 흐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두 개는 일단 빼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구간에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완벽하게 들어갔고, 다들 공감하고 인정하시다시피 지금 이런 우상향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냐. 네. 다른 부분들 좀 봐야겠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네.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에는 전제 조건이 있고 어떤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산업 전반 성장이 불가능하다. 오늘 나온 뉴스 같은데요. 경총에서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뭐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 CEO들 또는 임원들을 불러다 놓고 설문조사를 한 거죠.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이제 지금 안 좋은 거 모두가 다 아는 얘기니까 여기서 더 안 좋아질 거냐, 아니면 지금이 바닥이기는 하냐, 또는 지금이 바닥이고 바로 회복을 시작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회복 국면에 이제 진입했다. 이제 회복을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2.4%입니다. 24%가 아니라 2%예요, 2%. 그러면 여기서 가장 압도적인 이제 답변이 나온 게 장기형 불황 국면에 진입했다. 앞으로도 당분간 좋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여기에 답변을 한 사람이 64.6%입니다. 3분의 2가 앞으로도 안 좋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면 국내 주식 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지 않겠죠. 특정 섹터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음식료, 이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어렵지 않습니까? 치킨집 너무 많죠. 편의점 너무 많죠. 그럼 이런 데서 이제 과잉 경쟁, 출혈 경쟁, 시장 자체는 크기는 하지만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자영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점점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다들 하시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와중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음식료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뭐 그런 뭐 음식점 또는 가게들은 뭐 맛이 좋던지 가격이 싸던지 뭔가 메리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에 산업 자체는 이제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려운 산업 시장 안에서도 또는 이제 틈새 시장처럼 얘는 계속해서 크겠구나. 예를 들면 이제 밑에 있는 이런 업종들이 되겠죠. 네. 경기나 경제 영향을 그렇게 타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이 이제 2G에서 3G 폰 넘어오면서 3G에서 LTE 4G 넘어오고 4G에서 5G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핸드폰이 비싸졌다는 거죠. 그럼 비싸졌다는 얘기는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또 비싼 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모듈이 그렇죠. 5G 모뎀 칩이 비싼 게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패널이 LCD에서 OLED로 바뀌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 판매량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폴더블 폰이라는 새로운 폼팩터가 생기면서 새로운 시장이
시장이 열렸죠. 이런 식으로 산업 전반이 성장한다고 보기보다 그 안에서 얘는 되겠구나, 얘는 안 되겠구나 그런 거를 조금 거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음식료점으로 치면 이런 거죠. 이제 다 안 돼가지고 옆집 뭐 돈가스 가게 그리고 앞집에 있던 이제 떡볶이집 다 망했는데 우리 집 횟집은 잘 되네. 너무 맛있다고 입소문이 많이 났고 가격이 싸다고 신선하다고 싱싱하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완벽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만 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이제 앞으로 5일 동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한 업종 내에서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종목들을 한 3-4개씩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 2020년 주도를 할 수 있는 핵심 종목군 공개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금 2019년 12월인데 내년 한 해 동안은 여기 5개에서 나오는 종목들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고 구조적으로 산업 성장이 확실하게 나올 만한 그 업종군에서 실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디스플레이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디스플레이냐? 어려우니까 오히려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디스플레이 이제 얼마나 팔리냐 그 판매량이 중요한 회사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장을 얼마나 더 지을 건데가 중요한 회사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겠죠. 공장을 새로 지어야 거기에 우리가 뭐 장비를 납품을 하니까 그래서 공장 짓는 그 설비 투자 계획이 중요한 건 다시 말해서 장비 주고 판매량이 중요한 건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완제품 제조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납품하는 소재 납품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갈리게 되죠. 디스플레이 산업이 안 좋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한테 따라잡히는 문제가 가장 크겠죠. 지금 구조를 보시면 이제 LCD TV에서 지금 이제 OLED TV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구간. 보통 LCD를 3세대라고 하고 OLED를 4세대라고 합니다. 1, 2세대는 뭐 너무 옛날 거니까 얘기하지 않을게요. 3세대, 4세대를 넘어가는 구간인데 이것도 대형이랑 중소형이 조금 갈려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소형 OLED 전 세계 1등이고요. 점유율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형 OLED 전 세계 점유율 80% 하는 회사는 LG 디스플레이죠. 그러면 중국에서 대형이든 소형이든 막론하고 무조건 다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가 뭐냐면 불법 산업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국내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회사들은 이제 뭐 신규 공장 짓는데 뭐 1,000억이 든다. 땅 사고, 공장 사고, 장비를 집어넣는데 1,000억이 드는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면 실제 BOE 같은 회사들이 납입하는 금액은 200억밖에 안 됩니다. 800억이 보조금이에요. 800억이.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에 1,000억짜리 공장 지으려면 1,000억 다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돈 100%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사실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틈새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 틈새 시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 지금 국산 화율이 어떻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산 화율이라는 게 LG 디스플레이가 파주에다 신규 공장을 지을 때 시각 공정, 세정 공정, 증착 공정, 공정 장비 다 집어넣죠. 그럼 집어넣을 때 그 전 공정을 놓고 봤을 때 국산 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70에서 80%입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국내에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 기술력이 좋아요. 반도체 장비보다는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력이 훨씬 좋습니다. 업황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스플레이 1등인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당연히 어디 회사 장비 써야겠습니까? 우리나라 거를 갖다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노광공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캐논 도끼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이 거의 뭐 독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광공정에서는 국내 장비 수혜주가 별로 없는데 시각 세정, 증척, 테스트 장비, 뭐 패키징 계열 이쪽에는 국내 회사들이 정말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뭐가 중요해지냐면 중국 회사들 그래 중국은 뭐 보조금 받든 말든 사실
사실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에서는 그게 알 바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것만 팔면 되니까.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너무 머리 아픈 문제지만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에서는 중국이 공장 많이 지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납품을 거기다 다 하니까. 실제로 국내에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를 보면 전체 매출의 90%가 중국에서 나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60에서 70%가 보통이고 정말 안 나오는 회사들이 20, 30%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은 국내 회사보다는 중국을 쳐다보고 있고 국내 회사는 두 개죠. 삼성이랑 LG. 네. 그 두 개 중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발표한 거는 삼성입니다. LG는 지금까지 설비 투자하는 금액이 OLED 라인에만 지금 20조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LG 디스플레이가. 근데 향후 투자 계획을 보면 20조 원에 버금가는 금액이 나와줘야 여기서 발주가 있을 텐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계속 감원 들어가고 있고 구조조정 들어가고 있고 그룹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설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LG가. 그러면은 삼성은 일단 돈이 많고 많이 하겠다고 못을 박아놨죠. 중국. 그러니까 키워드가 딱 보면 세 개입니다. 삼성이냐 LG냐 중국이냐. 그럼 이 세 개 중에 뭘 보면 되냐면 일단 LG는 빼는 겁니다. 그럼 삼성이랑 중국 쪽만 보면 되는데 이쪽으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간 종목들이 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힘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설명을 다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힘쓰는 삼성을 쳐다보는 게 가장 중요한 회사입니다. 삼성에서 매출 비중이 뭐 대부분 다 최근까지만 해도 나왔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향이 중요하고 인장기라는 작품, 그 인장기라는 장비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OLED 패널 같은 경우 앞에 들어가는 O가 오가닉입니다. 유기재료라는 뜻이에요. 그럼 유기재료를 패널에 증착을 해야 되는데 그 증착할 때 쓰이는 겁니다. 수율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장기 납품을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A3 이번에 A5 공장이 이제 착공 들어간다고 하죠. A3 라인에 들어가는 인장기를 혼자 다 납품했습니다. 100% 다 했어요. 그러면 힘스 같은 경우에 삼성이라는 키워드에 민감하고 최근에 있었던 발주는 중국 비전옥세향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 힘스는 증착 공장에 들어가는 인장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삼성 그리고 중국 이 두 개 키워드가 중요하다. 딱 맞죠? 제가 말하는 거랑. 두 번째 ICD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ICD도 A2랑 A3 공장,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천안 아산 탕정 라인에 들어가는 A2랑 A3에 들어간 식각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식각. 앞에 보이는 힘스 같은 경우에 증착 계열이고 밑에 보이는 ICD 같은 경우는 식각입니다. 깎는 장비. 그래서 ICD도 역시 뭐 최근에 이제 중국향으로도 납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ICD 또한 삼성이랑 중국이라는 키워드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보시면 AP 시스템이 이제 결정화 장비라고 해가지고 레이저로 결정화를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ELA 장비라는 걸 만듭니다. ELA 장비가 전 세계 독점이에요.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AP 시스템이. 역시나 그 최근에 이제 1,300억짜리 이제 중국향 발주도 있었고 그래서 삼성향입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에서 지금까지 발주받은 걸 보면 중국으로 70%가 들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 중에 전체 매출의 70, 80%가 중국만 쳐다보는 회사가 있다. 그게 AP 시스템입니다. 전체 매출의 70%가 중국향 그리고 나머지 30%는 삼성. SFA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물류 장비인데 얘네는 삼성 쪽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차트 하나를 직관적으로 이것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차트가 뭐냐면 4개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죠. 제일 위에 있는 게 비아트론, 두 번째 선익 시스템, 세 번째가 ICD, 네 번째가 힘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개 종목 다 디스플레이 장비 위주예요. 4개 다. 근데 위에 있는 2개 종목은 계속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밑에 있는 2개 종목 ICD 힘쓰는 계속해서 신고가 부근에 와 있죠. 그럼 분명히 똑같은 걸 비슷한 걸 만들면서 OLED 장비 주는데 왜 이렇게 갈렸냐면 비아트론, 선익 시스템은 LG향입니다. 정확히 갈렸죠. 그리고 ICD 힘쓰는 중국과 삼성향.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계열을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다. 거꾸로 비아트론 선익 계열이 밑에 있으니까 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데 역발상으로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LG향이 많은 회사는 삼성이랑 중국향 레퍼런스, 그전에 납품했던 수주 실적이 확인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가는 걸 하셔야 되고 가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1등 매니저 한균수 매니저가 우리 여러분들 좀 기운 내실 수 있도록 이번 주 내내 5가지 섹터를 또 하나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 알려주실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했잖아요. 어디서 좀 그렇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33분, 4분 지나고 있는데 40분부터 무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켜놓고 왔습니다. 40분부터 이제 제가 앉아서 마이크 잡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제 2020년 대응 전략. 뭐 단기 대응으로 5% 올라가면 팔고 5% 빠지면 손절합시다. 뭐 이렇게 대응하실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전반 자체는 좋게 보기 어렵지만 이런 니치 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놓고 특히 밸류가 나와야 되는데 실적 확인이 되는 종목들이니까 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중간에 흔들리는 뭐 터뷸런스가 있더라도 끌고 가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흔들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4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1등 매니저의 알찬 내용 모두 알아가시기 바랄게요.